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살펴볼 도덕성, 정의, 공평함 등의 첫 시간으로 윤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브 로빈슨의 윤리학을 소개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윤리학은 복잡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전통과 개인적인 견해의 혼합이어서 모든 학문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일단 양심이라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리학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은 오랜 진화의 결과이기에 진화생물학도 필요하며, 선악과 관련되기에 종교도 약간 첨가되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자니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갈등도 개입하며, 혼자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선 정치학과 사회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크게 보면 도덕성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성의 기준에 대해서, 벤담과 칸트는 도덕성의 판단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도덕성의 적용에 대해서 큰 기준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죠. 플라톤은 자신의 이데아론에 근거해서 윤리의 기준은 절대적이라고 믿었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동일시했지만 사실은 국가가 전부였습니다.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정도만큼 개인이 얼마나 윤리적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는 정치학의 일부라면서 윤리의 기준을 상대화시켰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동일시했지만 개인이 우선이었습니다. 개인들의 도덕성이 모여서 국가의 도덕성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절대주의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상대주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해 당대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고전 경제학의 완벽한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개념도 휴리스틱과 감정에 의존하는 행동경제학의 불완전한 개인으로 대체되었듯이 말이죠. 벤담과 칸트는 모두 도덕성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이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공리의 결과를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반면, 칸트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동기가, 그것도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동기가 아니라 마땅히 법으로 제정되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도 좋을 정도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동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많은 부분에서 상충하지만 벤담과 칸트에게 있어서 개인은 똑같이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벤담의 개인은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한다는 가정을 벗어날 수 없고, 칸트의 개인은 마땅히 정해진 기준대로만 행동해야 할 의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도덕성의 판단에서는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도덕성의 적용에 있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면서 의도치 않게 도덕성의 판단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적 영역의 도덕성은 동기나 과정을 중요시하고, 공적 영역의 도덕성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영역이 분리되면서 서로 누가 잘났냐며 싸움이 붙었습니다. 홉스와 순자가 사적 영역이 악해서 공적 영역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루소와 맹자는 사적 영역은 순수한데 공적 영역이 악한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항의했고, 로크와 고자는 그 중간 지점에 앉아서 심판을 보는 척하며 자기만의 공상에 빠졌죠. 그러나 분명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눈처럼 하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까무잡잡한 인간들이 공적 영역에 모여서 보여주는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크로포트킨과 린 마굴리스는 협동을 강조하고, 마르크스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은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협동과 갈등 중 무엇을 강조하건 공적 영역에서 도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혼란스러운 무의식을 제시하고, 니체가 망치로 편안함과 안전의 원천이던 전통을 무참히 깨부수자, 에이어와 헤어처럼 윤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고개를 들었죠. 그러다가 맞이한 양차 세계대전과 뒤이어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윤리학의 시선을 개념 정의에서 의미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일찍이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그리고 푸코의 고발에 따라 여타 상부구조처럼 윤리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리에게 부과한 허위의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고요. 그 결과 지금은 도덕성의 의미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롤스의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대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이 그것이죠. 여기에서 잠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가 의도치 않게 저지른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행복과 윤리라는 전혀 별개의 것을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은근슬쩍 통합해버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도 윤리학 논쟁들이 툭하면 3000% 빠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거의 전적으로 상대주의적이고 동기주의적이며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윤리는 거의 전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절대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이며 공적 또는 사회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행복은 어느 정도는 개인의 통제하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윤리는 거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에 관해 말할 땐 적어도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의도나 동기 그리고 혼자 있을 때나 양심상의 문제는 제외하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